암기, 특히 암기 과목은 머리가 용량이란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큰 차이가 좀 있겠지만 하루에 외울 수 있고 한 달 동안 외울 수 있고 1년 동안 외울 수 있는 공부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를 계속 더하는 것보다는 버릴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쳐내고 남은 것만 확실하게 외우는 게 오히려 좋은 점수, 합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제 책의 핵심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되게 좋았던 게, 그러니까 암기 방법을 4단계로 나누셨더라고요. 그쵸. 그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실 수 있으세요?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그런 겁니다. 일단은 어떤 이런 책이 있다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책을 쭉 보고, 구사책이면 구사책을 쭉 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죠. 하지만 그러면 그거는 제일 어떻게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다 라는 게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책을 보지 말고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부터 보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시험은 객관식이거든요. 그쵸. 요즘 시대에 주관식으로 보는 시험을 잘 없습니다. 채점하기도 너무 어렵고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식이 많죠. 네, 그래서 오지선다의 문장 하나하나를 다 읽어보는 거죠. 자세하게.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읽어보면서 이 문장은 교과서나 잡서의 어느 부분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형광펜도 뭐 색깔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표시를 일일이 다 하는 거죠. 네. 그럼 문제와 그렇죠. 해설지를 먼저 보고, 그렇죠. 그 내용을 익힌 다음에 그거를 다시 교과서로 가서 그 내용을 익힐 필요도 없습니다. 보기에 조선시대에 뭐가 나왔다, 뭐 조선시대에 동학농민운동이 나왔다 그러면 동학농민운동 있는 부분을 가지고 밑줄을 한번 그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 다른 문제를 보다 보니까 또 동학농민운동이 또 나왔네? 그럼 또 그 밑에 표시. 다른 색깔로 또 하나 또 표시를 하고 이 작업을 초반에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거죠. 공부를 외우거나 뭘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외워지겠죠. 동학농민운동 정도도 외워질 겁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책을 본 다음에 책을 이제 분권화를 시키는 거죠. 네, 아까 얘기했듯이 500페이지다. 내가 2주간 봐야 된다. 일주일에 40페이지. 그럼 하루에 4페이지씩.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4페이지 중에 내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만 일단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머지는 버리고. 나머지는 버린다기보다는 그냥 소설책 읽듯이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범하는 제일 가성비 안 좋은 공부법이 모든 줄을 다 열심히 읽는 겁니다. 네. 사람의 집중력이나 머리 용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20줄인데 20줄을 다 똑같은 비중으로 읽고 있으면 20줄 중에 5줄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빨간색 줄이 2개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그 앞뒤는 그냥 책 읽듯이. 그러고서 동학농민운동은 뭐 1894년에 일어났네. 그게 밑줄로 2번이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해서 딱 읽고 또 소설책 읽듯이 읽고 이런 식으로 한번 1회독을 하자는 게 이 공부법의 첫 번째. 그러고 나서 이제 2회독을 시작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읽을 때는 이제 밑줄 막 2번, 3번 그어짓고 기출문제 3-4번 나온 것들은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왜냐면 여기 20줄 중에 기껏해야 그런 거는 5줄도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번, 3번 기출이 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1번이나 2번밖에 안 나왔던 부분들을 또 보는 거.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2회독 할 때는. 그리고 이제 3회독을 할 때 비로소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던 부분들도 한 번씩은 집중해서 보고, 이런 식으로 1회독, 2회독, 3회독을 단계별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수능이 30년간 치러졌다. 그러면 적어도 10번 이상 나온 것들을 그것만 집중해서 보고 넘어가고, 2회독 때는 한 5번 이상 나왔던 것들까지 집중해서 보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3회독 정도 되면 1회독, 2회독 하면서 어느 정도 외워졌을 테니까 한두 번 나온 것까지 집중해서 보고 넘어가고. 물론 그러다 보면 이제 보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저는 과감히 버릴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3회독까지 했는데도 막 시간이 남고, 그러면 뭐 그러면 이제 하나도 표시가 안 된 부분도 공부하는 것도 말리진 않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수능을 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날구긴다는 서울대의대 내에서도 그 방법으로 충분히 상위 30% 안에 들었었기 때문에. 암기, 특히 암기 과목은 머리가 용량이란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큰 차이가 좀 있겠지만 하루에 외울 수 있고 한 달 동안 외울 수 있고
1년 동안 외울 수 있는 공부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를 계속 더하는 것보다는 버릴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쳐내고 남은 것만 확실하게 외우는 게 오히려 좋은 점수, 합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제 책의 핵심 내용이고 사실은 이거는 저의 방법이라면 이렇게 책을 낼 정도로 자신감이 차 있지는 않을 거지만 이거는 서울대 의대생들의 방법이었다. 서울대 치대생들의 방법이었다. 라는 게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충분히 괜찮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과감히 책에다가 그 방법을 썼던 거죠. 라는 내용을 읽고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공부량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요약해서 한마디 추천을 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유튜브나 뭐 강연회 같은 데가 물어보는 게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뭐 보통 이제 한 8시간에서 많게는 막 12시간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맨날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단 2시간을 공부해도 10시간을 공부한 애들보다 훨씬 더 학습 효율이 좋을 수 있다. 뭐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공부야말로 양보단 질이거든요. 그러니까 10시간을 채우려고 그냥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뭐 책 한 10분 보고 50분 동안 핸드폰 하고서 1시간 공부했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옆에서 막 불이 나거나 뭐 심지어 막 음악 소리가 들린지도 모르고 2시간을 집중하는 학생이 있다면 사실은 그 2시간을 집중한 학생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올리고 머릿속에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를 까보면 그 2시간을 막연히 집중력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거죠.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1kg의 생고기를 막 뼈에 붙어있는 거를 질근질근 씹어 먹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힘들고. 그죠. 하지만 그거를 다 잘라놓고 구워놓고 뼈랑 분리해 놓으면 그냥 생고기를 질겅질겅 씹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먹고 소화까지 시킬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책에 써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뼈에 붙어있는 토마호크 스테이크 같은 거를 어떻게 잘 굽고 어떻게 유연하게 만들고 뼈에서 잘 분리되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한테 소개해주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먹으면 입에서 사르르 녹는 스테이크처럼 공부의 지식들을, 암기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머리 위로 흡수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만의 방법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고 그토록 대단하게 생각하는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치대의 소위 말하는 암기 천재들의 방법이다. 저의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안 했다가 의대 국가고시 때 이 방법을 그 문제집을 통해서 배운 다음에 되게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 국가고시는 좀 잘 봤죠. 상위 한 30%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법을 그대로 치대로 가져가서 치대 때 정말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 상대적으로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이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저로 하여금 이 책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부끄럽지만 사실 이 책을 쓸 때는 부끄러운 마음은 없었어요. 나는 진짜 수학을 잘하고 소위 말해서 뭐 나보다 잘하는 애들은 거의 없었으니까 서울과학고에서도. 하지만 이 책을 쓸 때는 사실 좀 부끄러웠어요. 서울대 의대 동기가 예를 들어서 뭐 160명이 있다면 나보다 암기를 잘하는 애들이 80명은 넘었으니까 근데 왜 내가 암기법에 대한 책을 쓰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그 160명 중에 상위 30% 안에 드는 암기 고수들의 방법을 그대로 책에 녹여냈습니다. 사실 이 책은 그래서 저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저의 서울대 의대 동기 선후배들의 아이디어를 제가 도입해서 공부했을 때 느꼈던 점들을 서술하고 있다고 보아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대치동 캐슬 같은 유튜버에 나와서 이런 데서 뭐 거짓말을 순 없잖아요. 사기를 칠 수도 없고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들었을 때 이 정도 임팩트면 충분히 컨텐츠를 구매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선물로 제 사비로 여기다가 밑에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10분에게 이 책을 구입해서 보내드려서 이 서준성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감동을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연습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보시면 너무 미화됐어요. 너무 보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되게 부끄러웠는데 여기는 되게 뭐랄까 당연히 보정이 됐지만 그래도 실물과 상당히 가깝다. 그래서 책을 내면 낼수록 내 사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마음이 더 들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 책이 저는 이제 이 책은 이제 팔 만큼 팔았고 요건 이제 됐고 이게 한 10,000부는 아니어도 한 5,000부 정도는 팔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한 번 더 경험해 보시고 이 방법대로 한두 번 연습을 해서 누군가에겐 인사이트가 되는 유의미한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